올해 들어 급등세를 타던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주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대장주로 불린 한미 반도체가 기대치를 대폭 밑도는 실적을 냈기 때문인데요. 미래를 이끌어갈 주도주라 생각했던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이제 조정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오늘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 대표님, 한미 반도체의 실적이 기대 이하로 나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나쁘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한미 반도체는 지난 10일 장 마감 뒤에 연결 기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1.2% 감소한 31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91%나 감소했는데요. 2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일 시간 내에서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 영업이익 감소폭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그 예상보다도 컸기 때문에 좀 더 충격이 컸습니다. 이랬던 이유는 일단은 내부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충당금 설정, 그리고 판매된 장비의 매출의 인식이 좀 뒤늦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주가가 좀 밀렸다라고 사측에는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그간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주가 상승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인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미 반도체가 창사 이래 대규모 배당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어닝 쇼크 수준의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에 다른 인공지능 반도체주들도 동반해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미 반도체 이제 3분기 어닝 쇼크가 있었고 또 일부 또 문제된 또 종목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실 이제 바라봤을 때 이제 반도체에 대한 3분기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고 또 바닥 통과 기대감과 또 내년부터의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식으로 좀 연결할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었는데 이제 결국 어제인 13일 한미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AI 반도체 이제 급락 원인은 이제 반도체 전체적인 좀 대표 종목들의 실적 부진도 영향은 있었지만 앞서 이제 김호영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점에서의 차익 실현 매물 등장,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공매도 금지 변동성으로 인해서 코스닥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800선을 이탈했습니다. 이제 결국 상대적으로 견고했던 반도체 섹터군들도 이제 800선을 이탈하면서 이제 다른 섹터와 같이 좀 못 버티고 같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됐습니다. 예, 반도체주의 3분기 실적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긴 하였는데요. 하지만 증권가 예상치하고 한미 반도체 실제 실적하고 괴리가 꽤 크게 나오자 한미 반도체 종목 토론방에서는 소액주주들의 성토가 쏟아지기도 하였는데요. 자, 특히 증권가를 향해서 불만의 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 개인 투자자의 원성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이것은 증권가의 문제점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조금의 관점의 차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차이. 사실 증권가의 문제점이기도 한 것이 증권가에서 나오는 여러 리포트 중에서 매수 의견의 리포트는 긍정적인 전망을 주로 나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실적이 좋지 않아도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일반 투자자들이 볼 때는 사실 긍정적인 면이 더욱더 부각돼서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이 증권사 리포트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의 참고용이라기보다는 기관 그리고 외국인 등 메이저 수급의 장기 전망의 참고용 리포트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투자 방향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투자 성향과는 이 리포트가 좀 맞지 않는 이런 괴리감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증권사 리포트가 매수 의견이 나오고 그러면서 목표가가 높아졌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맹신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한미 반도체와 더불어서 국내 대표 반도체 팹리스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파도마저 역대 최악의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 3억 원으로 나왔는데 여의도에서는 이런 풍자가 있더라고요. 여의도의 유명한 국수집 매출보다도 못하다 이런 풍자가 있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안 좋은 이슈로 가장 많이 좀 언급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파도는 이제 기업 가치가 1조 5천억으로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그 3분기 매출액이 3억 2천만 원을 기록했는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100% 가까이 이제 감소한 이제 수치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2분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런 실적 부진을 이제 숨기고 이제 상장한 건 아니냐는 이런 의혹까지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13일 회사 측에서는 이제 빠르게 해명을 나섰는데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제 반도체 혹한기가 예상보다 더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는 상장 때까지만 해도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장 과정에서 이제 그 어떠한 이제 부정적인 의도나 뭐 계획 등은 없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지만 시장은 이제 그 냉정하게 아니라고 이제 그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에 3거래일 연속 좀 급락을 했는데 일단 2만 원까지 이제 오늘 이탈을 하면서 이제 아직은 좀 진정되는 그 모습은 아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한미 반도체와 더불어서 파도까지 앞으로 승승장구할 줄만 알았던 반도체 대표 업체들의 실적이 그야말로 쇼크 상태를 보이자 한간에서는 AI 반도체주를 에코프로와 비유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자, 김 대표님, 지금 이러한 비유는 약간은 엇박자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왠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엇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원자재인 리튬 가격 변동에 따라서 실적이 급격하게 변하는 기업들입니다. 최근 경기 불황 등의 우려로 전기차 시장이 축소될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실제 리튬 수요량이 급격하게 줄면서 리튬 가격이 급락을 했죠. 그게 바로 이제 올해 2차 전지주들 실적이 쪼그라든 가장 큰 주요 이슈가 될 텐데요. 이것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인데 AI 반도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리튬 같은 경우에 이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HBM은 수요량이 폭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적인 공급이 앞으로 수요를 못 따라갈 것이다라고 본다면 주가적인 측면은 전혀 반대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언하건대 2차 전지랑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는 HBM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자, AI 반도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략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HBM의 가치 사슬 수혜주로 꼽히면서 올 들어 주가가 몇 배씩 상승한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주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점치고 있는데요. 자, 허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분위기 그리고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7월에 그 2차 전지 중심으로 이제 수급 꼬임으로 인해서 이제 그 신고가 랠리 시작점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고 또 이제 9월과 10월에는 이런 그 긴축 공포 제약대로 다시 한번 이제 저항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이런 실적 이슈는 이제 단기 악재로만 이제 그 작용될 전망이고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 주는 코스닥이 800선을 한 번 더 좀 건드리면서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매물 정도로 이제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대표 종목들의 이런 실적 실망감을 어느 정도 해소한 뒤에 이제 AI 모멘텀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 확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실망감만 해소된다면 다시 한번 이런 탑픽 종목군들은 다시 기본적으로 정고점 수준에서의 매물 소화 후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AI 반도체 랠리 다시 한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와서 한미 반도체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대표님, 한미 반도체를 포트폴리오에 지금 상태에서 저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시점으로 보실 수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제가 딱 지난주에도 한미반도체 신고가를 갔지만 앞으로도 매수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6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구간, 가격 밴드가 좀 넓지만 이 구간이라면 추가 매수를 또 하셔도 되고 신규적으로도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같이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AI 반도체 부분의 성장으로 HBM 시장이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 세계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의 1차 장비 납품업체입니다. 이 점이 가장 큰 수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HBM 시장의 확대로 주요 장비인 TSV, TC 본더가 이제 고객사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올해 어닝 쇼크가 내년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전환될 수 있는 여력이 보다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좀 기술적인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이제 오늘 한미 반도체가 이제 어제 급락을 바로 회복할 수 있으려면, 즉 단기 기준으로 회복력을 이제 발휘할 수 있으려면 그 라인인 55,000원을 좀 지지했어야 되는데 이 55,000원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반복적으로 800선을 이탈하고 있지만 또 800선 이하에서는 또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다시 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조건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이제 한미 반도체도 이제 신고가 랠리, 그리고 또 주변의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이제 AI 반도체 주도주군들도 이제 다시 좀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미 반도체 어닝 쇼크로 인해서 대부분의 인공지능 반도체주가 주저앉았지만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희소식이 있다고 한다면요. 바로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공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AI 반도체 쪽에서는 가장 호재가 또 하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엔비디아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생성형 AI 모델의 기반이 되는 대규모 언어 모델에 적용해서 이를 훈련하도록 설계된 GPU H200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왔는데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H200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인 챗GPT-4 훈련에 바로 적용이 되고요. 세계 기업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H100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엔비디아는 H200이 H100보다 2배 빠른 출력을 낸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정확히 H200은 약 141GB 정도의 용량을, 그리고 H100은 80GB 정도의 용량을 사용을 하는데 용량이 약 70% 증가를 했기 때문에 국내 HBM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게는 이 수요 확장은 무조건 이제 생산량 증가로 이어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미 반도체와 파드의 역대급 어닝 쇼크. 그야말로 시장에 충격을 안겨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반도체 종목을 장바구니에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긍정적인 부분이 온다면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닝 쇼크가 아닌 훈훈한 실적 수익을 선물해줄 그런 어떤 커플링된 종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두 분이 반도체 최선호주로서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허 대표님, 어떤 종목이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지금 최근 시장이 이제 3분기 실적 관련해서 좀 뒤숭숭한 흐름인데 좀 실적이 탄탄한 이제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난주에도 한번 그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제 팹리스 업체인 텔레칩스입니다. 일단 텔레칩스는 이제 주력 제품이 이제 인포테인먼트 AP를 좀 추가적으로 해서 제품 다각화까지 현재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이 이제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제 그 연결 기준 매출액이 약 525억 원, 그리고 또 영업이익은 이제 6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각각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35%와 60% 가까이 이제 증가된 수치입니다. 특히 이제 3분기 영업이익만을 살펴봤을 때 이제 전기 대비 약 19%를 증가하면서 이제 22년 2분기 이후 이제 5분기 연속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제 올해 말까지 지속이 되는 걸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18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약 100% 가까이도 이제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런 기술적으로 이런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 이번 주 특히 지수 급등락에도 이제 기술적인 추세 견고한 모습을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기준으로 이제 24,000원부터 23,000원 사이에서 좀 상승 추세를 유지 중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코스닥 800선 이하에서의 외국인 저가 매수세가 이제 2, 3일 정도가 유지가 된다면 이렇게 추세를 가장 강하게 버티고 있는 종목들부터 이제 반등의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정고점인 27,000원까지도 지금 시세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가온칩스를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CSM 반도체 전문 디자인 솔루션 업체로 삼성 파운드리의 공식
솔루션 파트너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공정을 사용하면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고자 하는 팹리스 고객사의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을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향후 최첨단 공정인 3나노 시장 공략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4나노 기술을 개발을 바로 건너뛰고 바로 3나노 공정을 개발을 하는 건데요. 내년부터는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글로벌 주요 팹리스 업체들이 3나노 제품을 개발해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사업 역량을 집중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무엇보다 내년 1분기에 이제 신설 예정인 미국 법인이 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글로벌 거래선 확보에 주력한다면 지금까지 실적적인 면에서 모멘텀을 가져가지 못했는데 이 부분도 만족스럽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텔레칩스와 가온칩스 두 대표님들께서 준비를 해주신 종목입니다.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의 맥을 짚어주는 이슈 훅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